여러분 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오늘은 일기를 다 쓰고 제대로 썼는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일기를 제대로 썼나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의 일기를 부모님께서 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죠.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직 배우는 입장이죠. 일기를 쓰라고 해놓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쓰라고? 그거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은 어떻게 써야 되죠? 알 수가 없죠. 또 다 써놓고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 아이들의 글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죠. 아이들의 일기를 볼 때 맞춤법이나 문장 같은 작은 것보다는 글 전체를 보면서 큰 틀에서 조언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글의 주제예요. 수박에 대해서 쓰겠다고 하고 참외에 대해서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일기를 보면은 이렇게 수박을 쓰겠다 그래 놓고 참외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래에서 그 1번부터 16번까지 평가 목록을 꼼꼼하게 적어 놨어요. 이것은 아이들의 일기를 평가할 중요한 기준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어머니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고요. 다 썼으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스스로의 항목에 맞는 글상자에 넣게 합니다. 세 번째는 1번부터 16번까지 기준에 맞추어 채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점을 하는 도중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X가 나오면 보충해서 넣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일기를 다 썼어요. 일기를 다 썼으면은,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이제 글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1번에 넣고 2번에 넣고 3번에 넣고 쭉 넣죠. 그 다음에 1번, 2번 쭉 해가지고 16번까지 있죠. 까지 기준에 맞춰 채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채점 하고 예를 들어 날짜, 날씨, 제목, 이름이 들어가는데 제목을 잘못 썼어. 그럼 X죠. 여기 X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가 나오도록 제목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기, 날짜, 날씨, 제목,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1번이고 이걸 써놓고 내용에 맞는 제목을 잘 썼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날씨 표현도 제대로 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기는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씁니다. 다음 3번은 이제 중심 부분인데, 자, 여기에는 중심 사건을 기술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술하죠. 여기 2번 중요 부분을 표시하세요 그랬어요. 이 중요 부분이란 뭐냐 하면은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해요. 아이에게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그 부분이 주제임을 표시하라는 거죠. 이 항목은 주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줄을 그었다면 확실히 주제를 아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썼다면 분량이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자, 3번에 글감은 하나만 사용하였나요? 자, 중심 부분 여기 3 안에 글감이 한 개인지 확인하는 거죠. 앞에서 글감이 하루에 한 가지만 쓰여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의 글감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4번 보시면은 이 부분의 분량이 가장 많은가요? 그랬어요. 이 부분이란 중심 부분을 말하죠. 여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니 당연히 이곳에 분량이 가장 많아야 되겠죠. 다음 6하 원칙에 맞게 쓰였나요? 그랬어요. 6하 원칙에 맞게 쓰였는지 여기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 6번 강조하기가 몇 번 들어갔나요? 강조하기는 여기 이제 강조하기가 몇 번 들어갔는지 주제를 강조하라는 거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는 거죠. 아이의 일기에 이 강조하기가 몇 번이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대화글이 몇 번 들어갔나요? 앞에서 대화글 쓰는 방법 6가지를 배웠죠. 이것을 다 사용하며 일기를 쓰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죠.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대화글을 쓰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흉내내는 말이 들어갔나요? 흉내내는 말 역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글을 생생하게 살려주니까 빼놓지 말고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주제와 관련된 사건의 과정을 자세히 썼나요? 그랬죠. 일기는 경험을 쓰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롯데월드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이렇게 써놓고는 다 썼다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하죠. 문제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100가지도 넘어요. 그 100가지 재미있는 것 중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써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까요? 육하원칙, 강조하기, 대화글, 흉내내는 말, 느낌, 생각 등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들을 쓰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번 글 사이사이에 생각 쓰기가 몇 번 들어갔나요? 자, 여기 글 사이사이에 몇 번 생각 쓰기가 몇 번 들어갔나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은 일기를 쓸 때 사실만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글을 자기 의도대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경험을 쓰고 느낌을 쓰고 경험을 쓰고 생각을 쓰는 방법을 거듭하도록 알려주세요. 일기가 자기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훨씬 강하게 끌려오죠. 그러면 그 일기를 읽는 사람도 글쓴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단 나누기는 제대로 되었나요? 글을 쓸 때 같은 상황이 바뀌면은 행가리를 해줘야 됩니다. 행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원래는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아침 8시에 일어났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지각할까봐 걱정을 했다. 허겁지겁 바쁘게 옷을 입고 책가방을 챙겼다. 8시 10분이 되어서 집을 나섰다. 뛰어서 학교에 겨우 갔다.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장소가 집에서 학교로 바뀌었죠. 이렇게 장소가 바뀌면 집에서 학교로 뛰어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장소가 바뀌면 문단을 나누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 시간, 중심 화제 등 내용상 뭔가가 바뀌었을 때 줄을 바꾸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으로 이루어졌나요? 글은요, 하나의 문단은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문단을 쓸 때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생각 계획 쓰기입니다. 13번 글이 주제에 맞게 쓰였나요? 그랬죠. 주제란 글쓴이의 의도이죠. 글이 글쓴이의 뜻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실패한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입니다. 주제 부분을 자세히 많이 썼는지 봐주세요.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은 기둥이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4번 마무리 부분에 생각 쓰기를 잘했나요? 아이들은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해요. 객관식에 익숙하고 훈련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요표에 질문을 넣어 생각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표의 질문에 따라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멋진 마무리를 하였나요? 글을 읽고 나면 내용이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하죠. 그것은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려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주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좋은 마무리도 필요하죠. 절의 종소리를 들으면 울림이 크고 긴 여운이 남죠. 일기의 마무리도 이런 큰 울림이 남도록 끝맺음을 한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겠죠. 자, 16번입니다. 글을 다 쓰고 반드시 다시 읽어봤나요? 사람은 신이 아니죠.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배우는 학생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보고 또 보면서 거듭 수정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고치기 전 부분은요, 글을 다 쓴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처음에 쓴 글을. 그 다음에 고친 뒤는 뭐냐 하면은, 글을 고친 다음에 글을 다시 고쳐요. 고쳐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글이
고치기 전에는 무엇이 잘못됐고 고친 뒤에는 무엇이 잘 됐는지 비교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글 쓰는 실력이 늘어나죠. 오늘은 글을 쓰기 전에 개요표 작성. 개요라는 건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일기를 쓸 때도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 개요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